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024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아직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항상 한 발 앞서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24년 청룡의 해에는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벌써 일반 종목 8개와 스펙 2개의 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정과 주간사 먼저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보시면 스튜디오 3익, 대신 스펙, 우진엔텍, HB 인베스트먼트까지가 또 겹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K웨더, IB캐스펙, 코셈, 이닉스까지 겹치는 일정이라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일반 종목부터 해서 맛보기 정도로만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스튜디오 3익, 온라인 가구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3익 가구와 스칸디아, 죽산 목공소, 스튜디오 슬립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제품들을 국내외 약 50여 개 협력업체를 통해 제작을 해서 자사몰과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IBKS 제13호 스펙과 합병을 추진을 했었어요. 당시에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된 데다가 섹터가 별로라서 주주들의 반대가 극심했었죠. 결국에 무산되고 말았는데 IPO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직상장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저 몸값을 이번에 조금 더 내려잡고 24년 1월에 첫 타자로서 출격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서 가구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는 점이 있겠고요. 실적도 그에 따라서 약간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22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감했죠. 23년 3분기 누적 실적은 작년 한 해를 이미 따라잡긴 했지만 24년, 내년에도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단점들이 사이즈로 약간 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 유통가는 금액이 공모가 상단 기준 약 17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가총액 또한 상단 기준 약 697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공모주는 가벼운 게 장땡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좀 무난히 입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공모가 산정 시에 피어그룹에 오하이맨 컴퍼니를 포함을 시켰는데 보시면 혼자 PER이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외했다면 공모가는 분명히 더 낮게 산정이 됐을 텐데 전략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포함시켰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우진엔텍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계측은 말 그대로 양을 측량하는 일을 얘기하고요. 계측으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기계나 설비를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전국 10곳의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사업과 시운전이나 발전 플란트 설비 진단 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작년에 상장했던 수산 인더스트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아니라면 그다지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기는 했었죠. 실제로 상장 이후의 성과도 그닥 좋진 않았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기는 한데 얘도 이런 안 내키는 부분들을 사이즈로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유통가는 금액이 상단 기준 81억 원, 시가총액은 약 45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초소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이익을 이미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15%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피어그룹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수산 인더스트리나 금화 PSC보다는 이미 PER이 높고 한전 KPS, 일진 파워보다는 낮은 상황인데요. 어떤 기업과 사업 유사성이 더 큰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다음 HB 인베스트먼트. 얘는 얼마 전에 상장한 캡스톤 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이고요. 둘 다 스펙과 상장을 시도했었는데 VC 간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서 합병은 철회됐고 이 직상장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대다수의 VC들이 금리 인상기와 IPO 시장 위축에 맞물려서 22년 성과가 조금 부진한 편인데요. 그래도 이 친구는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서 캡스톤 파트너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가 사람들이 꺼려하는 VC, 벤처캐피탈임에도 불구하고 가볍다는 장점으로 상장일의 성과가 꽤 좋았잖아요. HB 인베스트먼트도 가벼운 편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이고 또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얘도 해볼만 할 것 같고요. 피어그룹 대비해서 PER도 무난한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게다가 공모가 밴드가 2,400원에서 2,800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대힘스. 현대중공업의 선박블록과 배관 제조 부문을 현물 출자해서 만들어준 회사고요. 선박 기자재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박블록이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박블록은 선박을 여러 구획으로 나눈 단위를 얘기한다고 해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선박블록을 조립해 하나의 선박이 건조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 선박블록을 대부분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선박 기자재 회사니까 당연히 조선업의 업황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해운업 포항에 따라서 발주가 이어지면서 신조선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노후화 선박의 대대적 교체 사이클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 섹터의 장기 호황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둘러싼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실적 또한 업황이 개선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344억 원, 영업이익은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28.7% 늘어난 수치고 영업이익은 무려 288.8%나 뛰었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우선 구주 매출 40%가 존재하는데요.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거든요. LS 머티리얼즈나 DS 단석도 FI의 구주 매출이 존재했는데 그와 별개로 그냥 미친 듯이 잘 갔듯이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덕분에 상장일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483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2,194억 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이긴 한데 1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수급에 우선은 무난한 정도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얘도 공모가 밴드가 5,000원에서 6,300원으로 밸류에이션 떠나서 좀 부담 없는 느낌이 강하긴 하고요. 피어그룹 대비 낮은 수준으로 PBR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 수준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포스뱅크. 식당이나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기계들이죠. 포스와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80개국, 200개 이상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동종업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포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실적을 보면 최근 3개년 연속해서 매출 성장을 이뤄내긴 했는데요. 단순히 연환산을 해보면 올해 실적은 22년 대비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회사의 포스 단말기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좀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유통 가능 물량이 29.75%, 상단 기준 금액으로는 약 41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03억 원. 앞에서 워낙 가벼운 종목을 계속 봐서 그런지 메리트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수급이 계속 좋다면 이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공모가는 피어그룹 대비해서 PER이 높진 않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보긴 합니다. 자, 다음 K웨더. 사명에서 딱 느껴지듯이 날씨 관련된 기업이에요. 국내 최대 민간 기상 기업으로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4,000개의 회원사에 고객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제품들은 실내외 공기 측정기인데요. 미세먼지로 공기질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기 측정기를 통해 공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기질 자체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조금 불안정해요. 올해 3분기 기준 매출 100억 원, 영업손실 21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광고 선전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 자체도 함께 꺾였기 때문에 분명히 우려할 수 있는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K웨더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는 단점들을 공모 구조로 좀 가리는 전략 가볍습니다. 유통 물량이 36.69%로 많은 거 부담이긴 한데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212억 원,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576억 원, 사이즈가 분명히 작거든요.
그리고 공모가는 현재 적자 기업이라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비교는 의미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종목은 코셈이라는 회사인데요. 주사 전자현미경 전문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거죠. 전자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대비해서 고배율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원자현미경과 비교했을 때에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관찰 영역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헬스케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의 일종이기는 한데 전자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회사는 사업 초기에는 연구할 때 쓰는 연구용 장비, 전자현미경 분야에 집중을 했는데 최근에는 산업용,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장했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기술 개발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이번에는 기술성 평가 A등급을 받고 소부장 기술 특례로 상장을 추진했더라고요. 아무튼 아직 실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코셈도 공모 구조를 보면 가볍네요. 앞에서 K웨더처럼 유통 물량은 35.89%로 높은 편인데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278억 원, 시가총액은 793억 원, 부담 없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1월의 공모주들은 사이즈로 승부 보는 게 많겠고 웬만하면 무난히 소화될 만하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 가벼운 매력이 계속 통할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네, 코셈도 25년 추정순위 기반의 공모가 산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종목 이닉스입니다. 2차 전지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배터리셀 패드, 내화 격벽, 배터리팩 케이스 등 2차 전지 안전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대요. 표에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배터리셀 패드의 비중이 40.91%로 가장 높더라고요. 배터리셀 패드는 배터리셀 사이에 위치해서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배터리 간 충돌이나 주행 시 진동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셀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스웰링 현상이란 충전하고 방전할 때 배터리셀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닉스의 배터리셀 패드가요. 배터리셀이 팽창할 때 모듈 내부 셀들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또 배터리셀이 수축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회사의 실적을 보면 그냥저냥 무난한 것 같은데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마진율이 높기는 하더라고요. 업종 평균이 2%대, 이닉스는 8%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공모 구조로 넘어가면 유통 가능 물량은 31.35%, 금액으로 상단 기준 314억 원, 시가총액은 1,000억 원. 네, 그냥 무난한 사이즈죠. 무난한 사이즈고 앞서 상장했던 2차 전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품 제조사 KNS가 가벼운 메리트를 가지고 첫 따따블을 기록했던 터라서 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비교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8개 종목 맛보기로 쭉 훑어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스펙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펙 규모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17호가 110억 원, IBKS 제24호가 80억 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얘기했던 내용 한 장으로 총 정리 한번 해보죠. 사실 1월 공모주 중에서는 섹터 매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딱히 없었어요. 그나마 현대힘스가 해운업과 조선업황이 좋기 때문에 약간 괜찮아 보였죠. 유통 물량은 스튜디오 사믹, 우진엔텍, 현대힘스가 낮은 편이라 좋은 조건이고 금액으로는 스튜디오 사믹, 우진엔텍, HB 인베스트먼트, K웨더, 코셈이 20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으로 확실히 공모주로서는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동시에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으로 규모 부담이 없었고요. 정말 유난히 소형 사이즈의 공모주가 좀 즐비한 24년 1월이 되겠는데요. 가벼우면 장땡이라는 공식, 이거는 공모주 세계에서는 오랜 시간 통용되었던 그런 법칙 같은 것이겠는 한데
또 주식시장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내년에도 잘 통할지 계속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건 사이즈가 작으면 보통 공모 물량이 적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결국에 실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일 수가 있다는 부분. 게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정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 온전히 다 먹을 수는 없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또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다 해볼만 할 것 같긴 하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월에 24년의 첫 대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미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PR이라는 뷰티 브랜드가 코스피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 브랜드는 김희선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메디큐브고요. 이 뷰티 쪽은 워낙에 공모주로서 성과가 계속 좋았던 데다가 실적도 괜찮은 회사라 다들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높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단 기준 1.5조 원 정도에 도전을 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하나증권이거든요. 하나. 그래서 계좌를 좀 일정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주로 많이 웃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더더욱 푸근했던 23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함께 했고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이 대화를 나눈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애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24년에도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